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 Time is not on Ukraine side,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매체지만 이번에는 좀 시리어스합니다. 기고자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부장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입니다. 콘디 라이스는 오랫동안 미 국무장관을 지낸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입니다. 아주 매파로 유명하고 러시아 사정에 정통합니다. 러시아어를 할 줄 알고 푸틴 대통령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콘디 라이스가 로버트 게이츠와 함께 작성한 사설인 만큼 팩트나 정황 자체는 냉정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전과 파괴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의 통제하로 되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존 가능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역사적 운명, 즉 그의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몇 년 전 지비구니우 브레진스키가 관찰했던 것처럼 푸틴은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 제국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나 게이츠나 푸틴을 경험해본 만큼 그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푸틴은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을 소모시킬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연대도 사그라들거나 산산조각날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 경제와 국민도 고통을 받겠지만 러시아인들은 과거에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푸틴에게 패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 자신이 러시아의 일부라고 말한 동부 4개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2023년에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일단 동남부 지역을 장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나머지 지역을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전체를 확고히 차지하고 서부로 진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틴이 크림을 장악한 뒤 이번에 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중간에 8년 세월이 있었던 만큼 그는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하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그러면서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영웅적이었고 군대도 잘 싸웠지만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인프라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물자원, 산업능력, 상당한 농지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경제는 이제 서방, 주로 미국의 생명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돌파구와 러시아군에 대한 승리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휴전협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군이 준비가 될 때마다 공세를 재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최소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늘려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구체적인 것은 기갑 장비를 보내는 것인데 그 점에서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보내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M1 에이브럼스 중전차를 보내는 것은 심각한 병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일과 다른 동맹국들이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에서는 폴란드 같은 레오파르트 전차 보유국이 독일에게 같이 그 전차를 보내주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공유에는 제조국가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폴란드의 경우 독일 니네가 승인을 하라, 그리고 같이 보내주자고 독일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일에게 독박을 써달라고 조르는 중입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드론, 탄약, 정찰 자산 등을 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제1,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사건에 가져다 붙이면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위협받고 서구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푸틴의 공세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미 하원 연설이 윈스턴 처칠의 1941년 연설을 상기시킨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처칠은
싸울 무기를 달라. 그럼 해낼게 라는 연설을 했는데 젤렌스키의 구호를 여기에 비교한 겁니다. 젤렌스키의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은 대단하기는 합니다. 젤렌스키의 이명과는 상관없이 연설 스크립트만큼은 아주 잘 쓰긴 했습니다. 라이스와 게이츠는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푸틴이 그런 선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콘디 라이스와 로버트 게이츠의 이 기고문은 미국과 나토가 외통수에 몰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에게 무기 퍼주는 데 있어 속도를 내자 하고는 있는데 역시 유럽이 먼저 총대를 내라는 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